안녕하세요. 최재봉의 마케팅 톡톡입니다. 오늘은 블로그 글 상위 노출하는 방법 중에서 이미지를 어떻게 사용해야지만 상위 노출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제로는요, 이미지 사용 잘못 알고 있는 5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블로그 이미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기존에 사용한 이미지를 또 사용해도 괜찮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고요. 두 번째는 이미지 캡처해서 사용해도 괜찮나요? 세 번째는 이미지에 전화번호를 다 노출해도 상관이 없나요? 네 번째는 이미지 파일명을 키워드로 쭉 나열해도 괜찮나요? 다섯 번째는 원본 파일이라는 게 대체 뭡니까? 이렇게 문의가 많이 오는데요. 오늘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사용한 이미지를 또 사용해도 괜찮나요?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은요. 네이버는 유사문서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지에 대한 정보나 구도, 그 다음에 채도, 이와 같이 이미지의 모든 정보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있는 사진을 사용하게 되면 유사문서 시스템에 걸리겠죠. 따라서 상위 노출에 플러스 점수가 안 됩니다. 결론은요, 같은 이미지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미지 캡처해서 사용할 경우입니다. 우리가 블로그 글을 작성할 때 이미지를 일일이 촬영해서 가져오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무료 이미지 사이트 같은 곳에서 이미지를 캡처해서 사용합니다. 이럴 경우는 어떨까요? 먼저 유사문서 시스템에 걸리게 됩니다. 무료 이미지 사이트에서 가져온 이미지는 아무래도 다른 사람이 벌써 쓴 이미지가 대다수일 겁니다. 하지만 이미지를 변경하면 점수를 얻게 됩니다. 이미지의 일단 크기나 명도, 구도 같은 경우를 바꾸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포토스케이프나 포토샵 같은 데서 이미지를 편집해서 올리게 되면 새로운 이미지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더 좋은 방법은요, 모니터에 띄워놓고 디지털 카메라 또는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으면 이거는 원본 파일로 인식을 해서 점수가 굉장히 높겠죠. 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미지의 전화번호를 노출할 경우에 질문을 많이 합니다. 네이버에서는 사진 속에 있는 텍스트만 인식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화번호가 모든 이미지에 노출이 됐을 때는 품질이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지수 올릴 때는 전화번호를 가능하면 노출시키지 않는 것이 굉장히 현명한 방법입니다. 굳이 이미지에 전화번호를 노출시킨다고 하면 모든 이미지에 말고 하나의 이미지에만 노출시키는 그런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많이 하죠. 전화번호가 많이 들어간 블로그들이 상위 노출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는 블로그 지수가 굉장히 높은 블로그일 때 그렇겠죠. 두 번째는 검색 로봇이 이 이미지를 인식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거는 다음 기회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파일명을 키워드로 넣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검색했을 때 이미지가 상위 노출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키워드 반복은 품질 지수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파일명도 마찬가지로 조심해서 써야 되는 거죠.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diet1.jpg, diet2.jpg.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요, 사진에 대한 내용을 파일명으로 쓰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다이어트 그림 중에서 식물성 음료수를 마신다면 식물성.jpg 또는 식물성 음료수.jpg 이런 식으로요. 다이어트라는 단어를 빼고요. 또는 아주 귀찮다 하면 1.jpg, 2.jpg, 3.jpg 이렇게 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거죠. 자, 이미지가 상위 노출하는 로직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블로그 글이 상위에 노출이 되면 그 글 안에 있는 이미지가 상위에 노출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이미지명하고는 큰 상관이 없다는 거죠. 파일명은 상위 노출에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원본 파일이 대체 뭐냐? 네이버는 원본 파일 우선 정책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같은 글이라면 이미지가 원본 파일이 있는 그런 글이 상위에 노출을 시켜준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내가 직접 찍은 사진을 올려놓는다면 그게 바로 원본 파일이라는 거죠. 그럼 원본 파일은 해상도가 굉장히 높은 거일수록 점수도 높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 찍으면 훨씬 점수가 높겠죠. 오늘 사례로는요, 15일 만에 방문객이 400명이나 돌파한 그런 사례입니다. 글 상위 노출한 것뿐만 아니고 이미지를 잘 사용해서 상위 노출된 사례입니다. 블로그 이름이요, 경매 신동의 틈새 경매입니다. 경매 쪽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신데요, 책도 쓰시고 그리고 경매 교육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블로그하고 유튜브를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신동휴 TV라는 유튜브도 지금 운영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동휴 교수의 틈새 경매 신동휴입니다. 먼저 제가 블로그를 개설을 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마케팅의 개념 없이 구매 동선의 개념이 전혀 없었으며 네이버의 상위 노출 원리, 로직 등을 배운 적도 전혀 없다 보니 블로그 개설만 되었고 의미 없는 글만 아주 가끔 올리면서 왜 제 수강생이 안 늘지라는 푸념만 했었습니다. 1월 2일 교육받고 바로 다음날 교육받은 대로 실천을 하니 글 쓰는 것마다 상위 노출이 되는 희열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15일 기준으로 약 13일 동안 30건의 글을 올렸고요. 방문자 수는 컨설팅 받기 전 일평균 10회 전후였는데 컨설팅 받고 지금 400명이나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최재봉 교수님의 마케팅 톡톡, 최재봉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함을 전합니다 하면서 블로그에 대한 재미를 이제 느끼게 된 겁니다. 쓰는 글마다 다 상위 노출이 되니 정말 신기하겠죠. 이렇게 그래프까지 그려주셨습니다. 13일 만에 기적적으로 이렇게 변화됐다고 합니다. 정말 박수칠 일입니다. 자, 지금 블로그를 운영하시면서 상위 노출이 안 돼서 굉장히 고민인 분들 많이 있죠. 네이버에서는 로직이 있는데 그 로직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로직을 알고 진행하면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상위 노출이 된다는 사실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마케팅 톡톡 도움이 좀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신청 꼭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